자, 일단은 우리 세정어제 훈민정음을 적을 때 해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해석 한번 기억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의미는 뭐였을까? 적혀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죠? 세종 임금이 직접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재원아, 너 안 왔었어? 한 번도? 왜 필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여기까지 못 나왔어. 아, 여기서까지 안 나갔었구나. 그러면은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세종 임금이 만들었대. 가르친다 민 백성을. 그리고 정음이라는 거는 바른 소리겠지, 그치? 발을정에 음자 쓰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뜻 검정색으로 한번 써볼게. 세종 임금이 몸소 지은, 몸소 뭐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한번 적어본다. 자, 일단은 우리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나온다? 우리 애기들이 모였다. 필기할 거. 너 그렇게 크게 쓰잖아? 절대 쓸 자리가 없을 거야. 조그맣게 써야 돼, 재원아. 오케이? 자, 우리가 생, 쟁 읽을 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는데 생, 쟁 따위로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치? 동국정운식 동국정운식 표기, 한자음 표기 이렇게 쓰거든요. 동국정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쓰던 그 중국의 백과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표준 발음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표준 국어 대사전 식 표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건.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는 뭐라고? 중국의 발음법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해준 거지. 그치? 한자를 쓸 때 한자를 우리가 한글로 적으려고 했어. 한자를 한글로 적으려고 했을 때 중국의 원음에 맞게 적어주는 게 동국정운식 표기인 거지. 동국정운은 중국의 책 이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생엉쟁 이렇게 읽는 거 맞다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경민아? 아니라고 했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있는데 가짜 이응, 뻥 이응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라고 했잖아. 왜? 중국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꽉꽉 들어찬 그 표기를, 한자음을 그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채우기 때문에 표기에서도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을 채워서 표기해준다고 했죠. 중국 발음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었지. 1번.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이미 적혀있는 사람 안 적어도 돼. 1번은 뭐였지? 뻥이응 넣는 거.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한다. 종성이 없는 경우 형식종성이라고 부르지. 가짜 이응, 형식종성 이응을 사용한다. 2번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자, 이런 것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들이거든? 그냥 표시만 해놔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적어놓을 수 있겠지? 이렇게
가짜 뻥이응 넣어놓은 거 뭐라고 부른다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부른다. 우리 그 중에서도 가짜 이응 넣어놓은 거 우리 1번이라 규정했어? 2번이라 규정했어? 1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1번. 자, 여기부터 간다. 자, 나란 말싸미 둔규게 나라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를 한번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만 해보자. 해석만 해보면 해석해볼 사람 해석해볼 사람.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문자화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읽는다고 했지, 그치?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우리 지금 아랍어 시간이야. 우리 지금 아랍어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 외국어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고 조금 외워야 돼. 오케이? 봐봐. 나라, 말씀, 둔기기니까 중국, 달라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여서 어느 정도는 표기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외워야겠지?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화로는 서로 사마띠 아니하여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그러면 일단 해석부터 적을게.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문자와는 서로 사마띠는 통하지 아니할시는 아니하여서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면 하나 더. 뭐가 하나 더였을까? 내가 하려던 말 뭘까 방금? 아, 그치.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니까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대. 그러면 문자로 서로 안 통해서 새롭게 한글을 만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통하지 않는다는 문자는 뭘 말하는 걸까? 한자를 말하는 거야? 한글을 말하는 거야? 경민아? 문자로는 서로 안 통했대. 뭘 말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었대. 우리 말과 한자라는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이 문자는 한자 얘기하는 거겠지. 맞죠? 자, 너네 지금 이거 멍때리고 들으면 안 되는 게, 자, 이게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자, 우리 오늘 어떻게 했냐? 수업을 9시 반, 이거 2시간 반 동안 나갈 거야. 그리고 2시간 반 아니야? 2시간 20분 만에 나가. 3시간 수업이잖아. 한 15분 동안 복습해. 그 다음에 짜란! 자, 여기다가 다 채운 사람만 가는 거야. 필기까지 꽉꽉꽉 다 이해하고 다 채운 사람만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막 어떤 애는 막 15분 일찍 가기도 했어. 어떤 애는 막 15분 늦게 끝나기도 했고. 열심히 들어야겠지, 그치 얘들아? 뇌를 지금 듣는 동시에 외워봐. 듣는 동시에 외우면서 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줄에서 모두 필기가 있었지. 외워야 된다고 했어. 이제 외우자. 자, 나랏에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 나랏. 자, 나라의를 나랏이라고 썼네. 그러면 의가 곧 시옷으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의가 하고 있는 역할 뭐야? 예를 들어 우리 재원이의 연필, 재원이의 볼펜이라고 했을 때 볼펜을 꾸며주는 용도로 오는 게 의잖아. 그쵸? 그러면 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관용어지. 관용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관용격 조사지, 의는. 관용어 뭔지 기억해요, 재원이? 그치? 그치. 체온 꾸며주는 게 관용어잖아. 그러면
나라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라의 꾸며주고 있는 이 의는 관형격 조사지. 그러면 여기서 시옷이 하고 있는 역할이 관형격 조사겠네. 맞죠? 이렇게 적자. 나라 플러스 시옷의 말이니까 이 시옷이 하고 있는 건 관형격 조사다.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있어요 하고만 넘어갔다면 이제는 중세의 관형격 조사가 뭐 있었는지 다 적어볼 거예요. 자, 일단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할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안 적었을 거야. 이렇게 적어볼까? 자리 부족할 것 같다. 벌써. 자, 그러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 뭔 말인지 하나하나 분석해볼까? 평칭의 유정명사 다음은 요거를 아로 해석하니까 의, 높임의 유정명사나 무정명사 다음에는 시옷이 붙는데 자, 그러면 나라 다음에는 뭐 붙었어? 우리 관형격 조사? 나라 다음에는 시옷 붙였지. 나라는 그럼 무정명사라는 거네. 자, 무정명사라는 게 뭐냐? 정은 우리 정서할 때 정이야. 그러면 정서가 있는 것들 뭐야? 정서가 있는 것들에는 정서가 있는 명사에는 시옷을 붙인대. 이를테면 인간 따위가 유정명사겠지, 그치? 그러면 뭐 선생님 다음에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는 거겠네. 그래서 부처의 말씀할 때 이제 중세국어에서 뭐라 하냐면 부텟 이렇게 쓰거든. 부텟. 얘는 부처의로 해석하는 거야. 부처의로 해석하는 거야. 관형격 조사 역할을 하니까 시옷이. 오케이? 그래서 부처는 뭐야? 자비로운 그 석가모니 사람이잖아. 그치? 신? 사람? 어쨌든 유정명사이고 높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시옷이 붙었던 거야. 그러면 무정명사, 예를 들어 나무 이런 것도 무정명사거든? 뭐 식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정명사, 나무 같은 것도 무정명사야. 그러면 뿌리 아니면 나무 아니면 나라 다음에는 무정명사니까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은 나라의라고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랏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나랏이라고 쓰는 게 맞겠지. 왜? 나라는 무정명사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지? 어느 정도 이해했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냐? 무정명사 다음에 오는 관형격 조사는 시옷이야. 이렇게만 생각해. 오케이? 나라가 무정명사인 건 구분할 수 있잖아. 그쵸? 그치?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치? 그러면 평칭, 높임도 구분할 수 있지. 높이는 대상이느냐고. 평칭은 높이지 않는 대상이겠지. 평평하다, 그냥 평범하다 할 때 평이니까. 그쵸?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일단 넘어갈게. 나란 말싸미 했을 때
시옷이 지금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이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있었어. 말씀이. 우리 말씀이라고 적는 거 사실은 어떻게 적는 거야? 사실은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말씀 플러스 이잖아. 맞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면 1번 이어적기가 이루어졌다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이어적기랑 끊어적기도 한번 구별해 볼까? 이어적기라는 거는 자리 비어져 있어요. 얘 그냥 옮겨서 말싸미라고 적는 게 이어적기야. 끊어 적는다는 건 명확하게 조사랑 그리고 앞에 오는 명사랑 끊어서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게 끊어 적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는 이어 적기야, 끊어 적기야, 재윤아? 끊어 적기? 야, 이어 적기 이렇게 적는 건 끊어 적기지, 그치? 그러면 말씀이라고 썼다는 거는 이어적기가 이루어진 거지, 이어적기. 그 다음에 2번 하나 더 있어. 우리 말씀할 때 과거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말씀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말씀은 어느 경우에만 쓰여? 어른들이 하는 말만 말씀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중세에서 현대로 들어섬에 있어. 의미가 더 축소되었어. 의미가 더 확장되었어. 확대되었어. 혹은 의미가 아예 이동되었어. 의미 확대, 이동, 축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과거에는 모든 말을 통용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어른들이 하는 말만 포함해. 얘를 그러면 의미가 축소된 걸까? 확대된 걸까? 아예 이동된 걸까? 그치, 축소된 거지. 과거에는 모든 말이었다면 지금 어른이 하는 말에 국한 지어지니까 얘는 의미 이동이 되겠지. 의미 축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의미 축소도 적어놓는다.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 뭐가 쓰였는지 한번 볼래? 자, 1번 이거 적지 마. 1번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or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뭐가 맞을까? 은서야, 뭐가 맞는 것 같아? 주격조사? 뭐가 맞아? 주연아? 모르겠어? 야, 여기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거야?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거야? 봐봐. 우리 아까 이어적기가 이루어져서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말쌈 플러스 2이고 얘가 이어적기가 돼서 말싸미라고 적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끊어적기인 끊어적기 안에 그래 일단 형태소를 따져봤을 때 이가 붙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어적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거네. 그치? 맞아요? 응? 모르겠으면 외워. 말씀 플러스 2니까 주격조사 2가 사용된 거구나. 외우는 거야. 주격조사 2. 주격조사 2가 사용된 거 그러면 2가 아닌 거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주격조사 총 3가지 있거든? 이거 일단 뒤에서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주격조사 2 사용됐다고 써놓기만 하자. 주격조사 2가 사용됐다. 자, 그러면 벌써 지금 나랏 말싸미만 했는데 필기할 게 이렇게 생기지. 나랏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관형격 조사가 쓰였구나. 무정명사니까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말씀이에서 말씀이라고 안 적고 말씀이라고 적으니까 이어적기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이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모두의 말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어른이 하는 말에만 국한지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되었어요. 이것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뭐 썼지? 주격조사 뭐 사용됐는지 생각해보니까 말씀 플러스 이가 말씀 플러스 2로 형태소 분석할 수 있다 했지? 아, 주격조사 2가 사용됐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한 문장, 우리 이렇게 두 글자래. 이 두 단어만 하더라도 이렇게 필기할 게 많은데 전체 다 외워야 돼요. 이제는 머릿속에 집어넣었지? 두 개? 재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란 말씀이 옮기게 달아 해볼게. 근데 이걸 해석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라고 말을 했네. 우리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달라,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달라에서 알 수 있는 창제 정신이 있다 했어요. 뭐였죠?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다르다. 그치?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말이 있다. 자주정신 알 수 있다고 했지. 얘는 외워야지. 자주정신. 자주정신. 중국과 다른 고유의 말이 있기 때문에 고유한 다른 언어가 필요했다. 자주정신. 자, 하나 더. 둥귀게 달아. 자,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일단 둥귀이라고 적었어. 약간 발음 어색하지? 이렇게 발음 어색한 것도 역시 뭐야? 중국의 본토 발음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표현한 거거든? 요것도 외워야지. 둥기기라고 쓴 거. 얘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구나. 근데 본토 발음에 맞춰주는 건 우리 2번에 해당한다 했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 다음에 중국과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인 건 알겠는데 애가 그러면 중국과 달라잖아. 그치? 그러면 경민이와 은서는 달라. 아니면 어진이와 주연이는 달라. 그러면 지금 와, 과, 호린이와 재윤이는 달라. 그치? 사과와 수박은 달라. 와, 과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봐. 호린이와 재윤이는 달라. 호린이와 재윤이를 비교해주는 역할로 오는 애지. 그치? 와, 과는. 맞죠? 와, 과는. 그러면 모모와는 부사잖아. 부사를 만들어주는 조사인 건 오케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역할이 비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치? 어머, 대답해준 사람 처음 보네. 그러면 애가 하고 있는 역할은 뭐라고 적지? 와, 과로 해석되고 얘는 비교, 부사격, 조사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달라를 적기 위해서 달아라고 적힌 게 보여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된다 했어, 주연아? 문제가? 끊어적기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끊어적기일까 아닐까, 호리나? 끊어적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아마 리을이을 활용형이다 라고만 써놨을 거야. 지금도 이렇게 적어봐. 리을이을 활용형. 리을이을 활용형이다. 끊어적기가 아니다. 이렇게만 적어놔. 리을이을 활용형이 뭔지를 한번 적어볼게. 봐봐. 우리 지금 있지 노래 뭐 있어? 달라달라 있지. 달라달라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적지 말고 이 판서라고 생각해봐. 자, 다르지 다르. 다르다에 아가 붙어서 달라가 되죠. 그쵸? 근데 너무 모양이 이상하잖아. 일단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리을이 추가되고 얘가 일로 오고 그러니까 모양이 이상하단 말이야. 다르아라고 안 하고 갑자기 다르가 아랑 만났더니 달라가 되는 건 불규칙 활용이에요. 불규칙 활용.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케이스지. 얘랑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다르다였겠지. 다르다에 아가 활용될 때 달라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달아로 바뀌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리을 이응을 따와서 리을 이을 활용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다르 플러스 아가 다르아가 아니라 달라라고 쓰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불규칙 활용의 일부였던 것 뿐이에요. 이해 안 된다? 그럼 외우는 거야. 아, 끊어적기 아니야. 얘는 리을 이을 활용형이지. 다르 플러스 아가 달아 되는 것처럼 그냥 불규칙 활용일 뿐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넘어간다.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갈게. 끊어적기 아니다. 그저 불규칙 활용일 뿐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중국과 달라까지 했지. 하나 더 하자. 우리 첫 줄에서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보면 지난 시간에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얘 뭐야? 옆에? 이용. 아, 이거 아닌데? 이용. 옆에 점 찍는 건 뭘까요? 궁금하지 않았어? 자, 이거 점 왼쪽에 찍는 거거든? 미 옆에는 점 하나 찍혔네. 싸 옆에는 점 하나도 안 찍혔네. 말 옆에 점 2개 찍혔네. 랏 옆에 점 하나 찍혔네. 나 옆에는 점 아무것도 안 찍혔네. 맞지? 자, 이것도 미리 이거 적어놓고 하자. 얘를 방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에다 적어. 방점. 자, 방점이 하나 찍힌 거. 우리 미 옆에 점 하나 찍힌 거. 얘를 높은 소리여서 거성이라고 부르고요. 2개 찍힌 경우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점점 상승하는 소리, 상성이라고 부르고, 쭉 낮은 소리야. 아무것도 없으면 쭉 낮은 소리야. 평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성은 쭉 높은 소리, 상성은 높아지는 소리, 평성은 쭉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쭉 낮은 소리. 이해는 했지, 그러면? 야, 나란말싸미를 한번 읽어볼까? 나란말싸미를 그러면 원래 어떻게 읽는 거냐면, 봐봐. 자,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 낮은 소리지. 하나 찍혀 있어? 높은 소리래. 2개 찍혀 있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래. 지금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 낮은 소리래. 미, 하나 찍혀 있어? 높은 소리래. 그래서 나란말싸미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음에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뭔 말 알이지, 그치? 자,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을까? 야, 나도 하기 싫다, 진짜. 야, 진짜 죽겠다, 나도. 이거 어떡하냐. 죽겠어. 아이, 진짜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애들이 하기나 할까? 자, 여기서 우리 국어 하잖아? 50%는 이탈하는 이제 포기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치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빨리 해보자. 외국어, 내가 아랍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어, 얘들아, 옛날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얘들아, 아랍어가? 내가 뭐 너무 할 게 없어서 어느 날 아랍어를 공부한 거야. 엄청 어려워. 그냥 아랍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봐 한번.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어랑 너무 다르잖아. 외국어구나. 외국어인데 한국어랑 되게 비슷한 외국어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워보는 거야. 얼마 안 되잖아, 그치? 나랏 말싸미 이렇게 읽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진짜 뭐 이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방점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방점이 있었다를 어떻게 바꾸냐? 음의 길이를 표기하는 방점이 사용되었다 하면 맞을까 아닐까? 재윤아. 음의 길이를 표시하는 방점? 음의 길이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는 거 아니겠지. 근데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소실되었으나 봐봐. 우리 아까 나랏, 말, 쌈이 이렇게 읽는다 했잖아. 이렇게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보면 말처럼 길게 발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얘가 길게 발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대의 장음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지금은 소리 길이는 있잖아. 예를 들어 따그닥 따그닥 말이랑 사람이 뱉는 말이랑 따그닥 따그닥 타고 다니는 말이 더 길게 발음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현대에는 장음이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점점 높아지는 상성이 장음으로 발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곤 해요. 알았죠? 뭐 어떡할 거야? 외워야지. 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외워야지. 민망해. 너네들이 아무 반응 없어서 민망해. 자, 그러면은 다 했나? 다 한 것 같아. 문자화로도 했고, 아니 문자화로는 안 했고. 주격조사 2 있다고 하고. 자, 하나 더 할게. 우리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시 어떻게 해석되냐면 문자와는 서로 삼았디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쵸? 기억나죠? 요거는. 그러면 일단 문자잖아.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문자인데 여기 억지로 이응 들어가 있는 거 본 사람 그치? 구라 이응 넣은 거 보이지? 구라 이응 나왔어. 그럼 바로 뭐라고 해야 돼? 구라 이응? 그렇지.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우리 뻥이응 넣은 거는 1번이라고 쓰기로 했지?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구나. 알 수 있죠? 자,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문자와 한국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치? 문자와 한국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 지금 문자와는으로 쓰인 와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적을게.
공동 부사격 조사야. 왜 공동 부사격 조사라고 하냐? 뭐뭐와가 부사인 건 오케이지. 부사의 격을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인 것도 오케이지. 지금 한국말과 그리고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대라고 하면서 한국말과 문자를 같은 범주 안에 묶고 있어. 얘네와 얘네와는 서로 통하지 않았다라고 같이 공동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공동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모르겠다 하면 외우면 돼. 넘어갈게. 그 다음에 문자와는 서로 사마띠. 자, 서로 사마띠. 여기서도 서로부터 지금 할 거가 있어요. 요거 해보자. 서르. 자, 우리 서로라고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서르라고 적혔어요. 그치? 원래는 서로라고 적어야 되는데 서르라고 적혔어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다. 이렇게 써볼래? 자, 그럼 모음 조화가 뭐냐를 한번 써봐야겠지. 그치? 여기다 적을게. 자, 우리 퐁당퐁당처럼 오아 같이 쓰여요. 붕덩붕덩. 그리고 뭐 풀쩍풀쩍 우어가 같이 쓰여요. 무거운 느낌 주는 우어가 같이 쓰여요. 오아 퐁당퐁당 옹앙옹앙 웅옹. 그리고 홀짝홀짝 훌쩍훌쩍 더 무거운 느낌을 주잖아. 우랑 어가 사용되면. 그리고 오랑 아가 사용되면 더 가벼운 느낌을 주고. 그치? 이렇게 오, 아를 조화시켜서 쓰는 걸 모음 조화가 이루어졌다라 하고, 우, 어를 음성 모음을 같이 조화롭게 같이 함께 사용하는 거를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음 조화 한번 적어볼게. 양성 모음 오는 아래아도 포함이야. 오는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인 으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모음 조화는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무조건 지킬까? 자, 예를 들어 해보자. 나는 지켜졌네. 예를 들어 왜 다 지켜진 거지? 예를 들어 서로라는 말을 할 때 지금 왔으니까 얘는 음성 모음이야, 양성 모음이야? 무거운 느낌 주지, 그치? 오아는 가벼운 느낌. 서로의 어는 무슨 모음? 재원아, 무슨 모음이야? 어는 그치, 음성 모음이고, 로는 뭐야? 양성 모음이지. 근데 우리가 서로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음성 모음이랑 양성 모음이랑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 무조건 서르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해요?
안 하죠. 현대에 있어서는 뭐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의 조화를 뭐 모음 조화를 반드시 잘 안 지키잖아요. 그냥 안 지키잖아. 거의 그치? 뭐 예를 들어 음성 상징어에서 뭐 퐁당퐁당, 껑충껑충 이런 거 만드는 경우가 아니면 모음 조화는 안 지켜진단 말이야. 현대 국어에서 모음 조화 안 지켜지는데 중설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지키는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서로라고 적을 것을 어랑 오가 함께 오는 건 모음 조화가 맞지 않네. 로를 으로 바꿔준 거예요. 뭔 말을? 그치? 그럼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서르를 사용한 거야? 모음 조화 지키지 않기 위해 서르를 사용한 거야? 그치? 지키기 위해 서르를 사용한 거지. 그치? 모음 조화 잘 지켜짐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했어? 호리나?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사마띠에도 한번 밑줄, 사마띠에도 한번 밑줄하고. 자, 사마띠는 얘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냐? 기본형이 원래는 치읓이 오거든? 사맞다예요, 사맞다. 그런데 사마띠라고 시옷을 쓴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쓴다. 이거 적어봐 한번 사마띠 밑에. 자, 지난 시간에 했을 텐데 팔종성법 뭐인지 말해볼 사람? 박수 쳐줄게.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은. 자,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에 표기될 수 있는 것 and 동시에 발음될 수 있는 것이 오직 8가지 자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만 사용했던 거 알죠? 적어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 자, 받치 이렇게 쓰죠? 중세 국어에서 이거 가능했어? 안 가능했어? 가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물론 티귿이 종성으로 발음나지는 않지만 쓸 수는 있잖아. 그치? 표기할 수는 있잖아. 과거에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어요. 자, 이것도 빛에 쓸 때. 지금은 치읓이 종성에 오기도 하잖아.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치읓이 종성에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자, 쌍기역 왔다 안 왔다? 얘도 못 왔다. 이렇게 겹자음 왔다 안 왔다? 못 왔다. 왜? 얘네는 이 중세국어에서는 종성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가 오면 발음도 가나다라 마바사 아라고 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있어. 지금은 예를 들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밭 이렇게 읽지, 그치? 얘도 어떻게 읽어? 밭 이렇게 읽지. 얘네 두 개 시옷이랑 디귿이 발음이 같단 말이야.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오직 발음 날 수 있는 것만 종성에 표기할 수 있었대. 그러면 시옷이 표기가 됐다는 거는 시옷이 종성에 왔을 때 발음이 났다는 거야. 맞지? 그럼
그럼 얘는 과거에는 바스, 바스, 밭, 바스, 밭, 바스, 밭. 서로 소리가 구별이 됐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도 한번 적어볼게. 팔중성법 오직 가나다라 마바사 아만 올 수 있었고 오직 가나다라 마바사 아만 올 수 있었고 얘네도 발음도 가나다라 마바사 아가 모두 다 발음이 났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두자. 중요한 건 어차피 시옷이랑 디귿이야. 그치? 지금은 이렇게 적어. 디귿과 시옷이 각각 표기되었다. 각각 표기되었으며 발음이 변별이 되었었다. 구별이 되었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는 바스 이렇게 읽었던 거지. 그치?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은 표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발음 나는 것만 표기할 수 있었던 거야. 야, 국외음화는 뭐야? 국외음화는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 만나서 이나 뭐 반모음이지? 반모음 이 만나서 드트가 즈츠로 발음 나는 게 국외음화였던 거 기억나? 그러면 지금 보면 사마띠가 아니라 우리 원래 D랑 E랑 만나면 사마지로 발음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 맛이 어떻게 발음나? 마지로 발음나지. 그치?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야. 이거 드트가 E 만나서 즈츠 된 거니까. 근데 사마지로 안 쓰이고 그대로 사마디라고 쓰였다는 거는 이 당시에 국외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야? 국외음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사마디로 그대로 쓴다는 건 국외음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미한다는 거 오케이지? 오케이.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다 의미해요. 자, 그러면 아니할씨도 한 번만 해보자. 자, 아니할씨는 기본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아니하 다음에 그 다음에 리을 C가 오는 거야. 아니하 플러스 리을 C가 오는 거야. 자, 우리 하다는 과거에 하다 이렇게 표기했거든? 그럼 얘는 진짜 안 하다 할 때 하다인 거지, 그치?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 하다가 하다였다고요. 그러면 과거 중세국어에 진짜 하다라고 쓰인 거는 무슨 의미였을까? 많다라는 의미였어. 그럼 얘는 지금 하다야 많다야? 그치? 아니하 리을세 아니할세. 자, 이거 왜 세라고 읽냐면 요게 아로 읽거든? 그럼 세로 읽을 수 있지 아니할세? 자, 얘를 어떻게 읽느냐? 얘는 아니하여서로 해석된대. 아니하여서로 해석된대. 그러면 내가 밥을 먹지 아니하여서 지금 집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여서 시험을 잘 못 보게 되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시험을 잘 보게 되었어요.
뭘 의미해? 뭐뭐 하여서는? 자, 뭐뭐 하여서는 뭐뭐 하여서 뭐뭐 하기 때문에는 인과나 인과 그리고 원인 결과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해주는 종속적인 연결어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인과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다. 리을세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치? 그러면 리을세는 인과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다 라고 했을 때 맞다고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재윤아? 정재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거 하는 데만 지금 1시간을 했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기다려봐. 아직이야. 자, 이거 한 번만 복습하고 쉬는 시간 갖자. 자, 세중어제 훈민정음 생, 엉, 쟁 들어가는 거 뭐라고 했어? 자, 이거 빨리 말해줘야지 쉴 거야. 세종임금 몸소진. 그치. 세종임금이 몸소진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라는 의미고 생, 엉, 쟁 이렇게 쓰는 거는 실제 음가가 없지만 세어제라고 읽지만 여기 뻥이응을 넣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동국적 정식 한자 표기라고 부르는데 자, 나라말싸미 둥국에 따라 어떤 정신? 중국과는 다른 자주정신. 나랏이라고 썼을 때 시오시하는 역할은 관용격. 관용격 조사. 자, 말씀이래. 말씀이 이어적기 이루어진 거 찾았어요? 말씀이 이어적기 이루어진 거 찾았어요?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봐봐.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건 과거에는 모든 말을 통용했다면 지금은 높여주는 말만 포함한데 의미가 축소돼서 확대돼서 이동됐어? 축소됐어요. 그 다음 둥귀 이렇게 쓰는 것도 중국 본토 발음에 맞췄어. 그러니까 동국정운식 한자음 모모에 달아. 자,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 맞아? 아니지. 중국에 위치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중국과는 다르다. 비교하고 있으니까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했어. 달아 끊어적기라고 했나요? 아니지. 그냥 리을 불규칙 활용이에요. 달아 불규칙 활용이다. 끊어적기 아니다. 문자와로 문자인데 여기 이응 뭐지? 어지나 뭐야? 이응? 찐이응이야? 뻥이응이야? 뻥이응이지. 그러니까 동국정운식 한자음 모모와는 서르 사마띠 아니할시. 자, 서로라고 안 적고 서르라고 적은 이유 재윤아. 안 보고 할 줄 알아야 진짜 외워야 된다니까. 서로라고 안 적고 서르라고 적은 이유는 오 함께 오면 모음조화 안 맞기 때문에 모음조화 맞추려고 어랑 으랑 같이 쓴 거지. 그치? 우는 으랑 우는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끼리 쓰기 위해서 으를 함께 쓴 거야. 자, 사마띠 기본형 치읓이라고 했는데 시옷이 왔네. 왜 시옷이 왔다고 했어? 팔종성법 때문에 사마지라고 써야 구개음한데 사마디라고 그냥 쓰였네. 구개음아 X 구개음아 X. 그 다음에 아니할시 아니할세. 리을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뭐 하여서 아니하여서 의미니까 인과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 일단 10분 쉬세요.